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척수신경과 교감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교감신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소라코 룸바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스파인 1번부터 해서 T12까지 그리고 L스파인 1에서 L2 또는 L3까지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을 이루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은 fight, war, flight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싸움 또는 도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또는 굉장히 위급사항에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크레니오 세이크럴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니얼 너브 3, 7, 90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3, 7, 90에서 나오는 신경과 세이크럼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이루면서 부교감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의 반응은 레스트 앤드 다이제스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바로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왼쪽에 뇌의 그림을 좀 그려놔 봤는데요.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바로 크레니얼 너브 1번에 해당이 되고 얘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이제 3번에 해당이 되죠. 얘가 바로 크레니얼 너브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가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얘가 6번, 7번, 얘가 7번이죠. 37, 얘가 바로 크레니얼 너브 7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 9, 얘가 9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가 10번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이크럼에서 S2, S3, S4에서 바로 부교감 신경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간략히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크레니얼 너브 3, 7, 9번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바로 얼굴에 있는 눈과 여러 가지 분비샘들로 향하게 되고요. 이 크레니얼 너브 10번 베이거스 너브죠.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얘가 위장관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담당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이크럼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들은 이 골반에 있는 내장기관과 이 하부 위장관계를 담당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사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자율신경계에 해당이 되죠. 자율신경계와 대비되는 신경이 바로 몸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소바틱 너브죠. 이 둘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율신경계는 신경 두 개가 중간에 연접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세포체가 모여져 있는 갱글리온, 적어 들어볼까요? 갱글리온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바로 신경절이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섬유와 신경절 이후 섬유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섬유가 굉장히 짧고 신경절 이후 섬유가 굉장히 길고요.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고 이후 섬유가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전 지식을 안고 한번 이제 3번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크레니얼 너브 3번은 오큘로모터 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정리하면서 한 번씩 써드려 볼 거고요. 일단 요 크레니얼 너브 3번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중간에 연접을 한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연접을 해서 연접 이후 섬유가 향하는 곳은 바로 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레니얼 너브 3번 신경이 연접하는 이 갱글리온의 이름은 실리어리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대를 조금 해볼까요? 한국말로도 좀 적어 드려 볼게요. 선모체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모체라는 말에도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선모체근을 향해 가는데요. 홍채와 선모체근 모양체라고 하죠. 근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채의 작용에서 동공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대비해서 교감신경 반응은 바로 동공을 확장하는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감신경은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싸움 반응, 즉 위험 상황에서 굉장히 동공은 확장이 되겠죠. 반면 뭐 휴식을 할 때는 크게 동공이 확장될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모체 근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선모체 근을 수축시키게 되면은 수정체를 두껍게 변화시키죠.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 초점이 굉장히 근거리에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의 물체를 보기에 적합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얼 비전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크레니얼 너브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크레니얼 너브 7번 페이셜 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지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연접을 이루게 되죠. 그 첫 번째 연접을 이룬 애는 이렇게 눈 위쪽에 있는 눈물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연접을 하는 애는 이렇게 턱밑샘으로 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혀밑샘으로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이셜 너브와 연접하는 갱글리온을 또 한번 알아보죠. 이 첫 번째 연접하는 애는 테리고팔라틴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갱글리온은 이제 G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의 한글 이름은 날개 입천장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연접을 하는 애는 서브맨디뷸러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턱 및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맨디뷸러가 턱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서브가 그 아래를 의미하는 접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테리고팔라틴 갱글리온은 눈물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얘가 바로 라크리말 글랜드에 해당이 되죠. 이 라크리말 글랜드 뿐만 아니라 네이잘 글랜드와 팔라틴 글랜드 그리고 파링지얼 글랜드에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서브맨디뷸러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혀밑샘 서브링구얼 글랜드와 여기 턱밑샘 서브맨디뷸러 글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들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또 돌아가서 이 크레니얼 너브 9번은 글로소파링지알 너브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도 이렇게 중간에 연접을 이루게 되고 얘가 향해 가는 애는 바로 귀밑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접을 이루는 이곳의 갱글리온의 이름은 오틱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틱 갱글리온은 귀 신경절이라고 부르고요. 귀밑샘의 이름이 바로 파로티드 글랜드죠. 파로티드 글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크레니얼 너브 7번과 9번에서 나오는 애들은 얼굴에 있는 분비샘들로 향하게 되는데요. 눈물샘과 크게 침샘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의 분비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식사를 할 때 침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번, 7번, 9번 뇌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얘를 좀 구조적으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에다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왼쪽 끝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이제 뭐 미드브레인, 폰스, 메듈라 오블렁가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사전 지식으로 좀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척수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 뇌 아래, 맨 아래를 차지하는 애가 바로 미드브레인이죠. 중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폰스에 해당이 되죠. 폰스는 다리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밑에가 메듈라 오블롱가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연수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전 지식 하나만 더 알고 갈게요. 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가 있죠. 이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을 바로 뉴클레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초에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을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갱글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신경세포체가 연접을 이루면서 세포체가 모여 있는 곳을 바로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추신경부터 출발하는 거를 여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바로 이 뉴클레우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 그림으로 한번 돌아와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약자로 해서 EW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풀네임은 밑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크레니얼 너브 3번 오큘러모터 너브 눈돌림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어스는 미드브레인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뉴클레어스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크레니얼 너브 3번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죠. 바로 얘가 크레니얼 너브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오큘러모터 너브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온 애가 신경 연접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얘는 바로 눈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홍채와 모양채 조절을 통해서 부교감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실리어리 갱글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번 신경은 SS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플레임으로 밑에 좀 적어놨는데요. 바로 스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크레니얼 너브 7, 페이셜 너브 얼굴 신경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의 위치는 이제 폰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바로 이 스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서 빠져나오는 신경 얘가 바로 크레니얼 너브 7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지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게 돼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연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분지를 해서 아래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연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연접한 이 갱글리온을 바로 테리고팔라틴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얘가 서브맨디뷸러 갱글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리고팔라틴 갱글리온으로 간 애는 이렇게 연접을 해서 이렇게 위로 눈 위쪽에 있는 눈물샘으로 향해서 가게 되고요. 얘가 바로 라크리멀 글랜드에 해당이 되죠. 눈물샘. 그리고 일부는 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글랜드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얘가 바로 네이잘 글랜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천장으로도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입천장에 글랜드가 있죠. 얘가 바로 팔라틴 글랜드에 해당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조금 그려지시죠?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분지되어 와서 서브맨디뷸러 갱글리온을 형성한 애는 여기서 분지를 해서 혀 밑에 있는 서브링구얼 혀밑샘이죠. 글랜드로 향하게 되고 또 일부 분지를 내서 서브맨디뷸러 글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스페리어 살리버리 밑에 있는 얘는 인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 해당이 되고요. 뒤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인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바로 폰스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스페리어 살리버리 글랜드에서 크레니얼 너브 7, 페이셜 너브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인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서 크레니얼 너브 9번 글로소 파링지얼 너브에 해당이 되고 얘가 바로 한국말로는 혀 인두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은 이제 폰스에서 나오는 애들이고요. 자, 이제 좀 다시 확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신경이 바로 크레니얼 너브 9번 글로소 파링지얼 너브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해서 귀 밑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오틱 갱글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바로 여기서 연접을 해서 파로티드 글랜드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파로티드 글랜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위치적으로 좀 보이시나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크레니얼 너브 3번은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어스에서 나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서 눈 근처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실리어리 갱글리온. 그리고 스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서 출발한 애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분지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애는
여기 코 근처까지 이렇게 오죠. 입천장 근처까지. 그래서 테리고 팔라틴 갱글리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지는 아래쪽을 이렇게 향해 가게 되고요. 이렇게 향해 가서 턱 밑 샘까지 근처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갱글리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걔가 바로 서브 맨디블러 갱글리온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서트에서 출발하는 크레니얼 너브 9번은 귀 및 샘 근처까지 이렇게 와서 갱글리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걔가 바로 오틱 갱글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올라와서 크레니얼 너브 10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크레니얼 너브 10번은 이제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는 중간에 이런 갱글리온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장기관까지 바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에서 바로 신경 연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향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미리 그려놔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분지돼서 하나는 심장으로 향하게 되겠죠.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빠져나가서 폐에 있는 기관, 그리고 폐를 향해서 또 가겠죠. 그래서 심장으로 향한 베이거스 너브는 얘는 이제 교감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겠죠. 심박동수 하트레이트를 감소시키는 반응을 하게 되고요. 카디악 아웃풋이 심박출량이 감소하겠고, 그래서 BP도 혈압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가 폐로 향하게 되면은 부교감 반응인 기관지를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에 있는 분비물들의 양도 증가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으로도 향하게 되고 쓸개로도 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위로도 향하게 되고 이자로도 향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장 장기의 부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베이거스 너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이거스 너브가 바로 미주신경인 크레니얼 너브 10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장으로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센딩 콜론, 그리고 트랜스버스 콜론으로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간에서는 글리코겐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가 글리코겐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포도당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양분인데요. 얘는 교감신경에서 싸움 반응을 일으킬 때 포도당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반응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반면 부교감에서는 포도당을 감소시키는 반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시키는 글리코겐을 생성하는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쓸개를 수축을 시키게 되죠. 지비스톤을 수축을 시키게 되면서 담즙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부교감은 소화와 관련된 소화액 분비를 모두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담즙의 분비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소화기관이 있죠. 그리고 위장관. 이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액들의 분비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흡수도 증가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자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부교감 신경도 역시 신경절 이전 섬유와 이후 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이렇게 이전 섬유입니다. 지금까지 그린 거는 전부 다 이전 섬유고, 이전 섬유가 이렇게 장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이 장기에서 바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연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에도 이렇게 연접을 하게 되죠. 키드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여기다 한번 그려놔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소화 장기들은 근육층과 점막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근육층 사이에 이렇게 신경들이 플렉서스, 얼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점막층 사이에도 이렇게 플렉서스, 얼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한번 적어드려 볼까요? 얘는 마이엔테릭 플렉서스, 그리고 얘는 서브뮤코잘 플렉서스, 얘는 근육층의 신경얼기, 그리고 얘는 점막 및 신경얼기에 해당이 되죠. 즉 이렇게 근육층의 신경얼기와 점막 및 신경얼기로 향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연접을 이루게 되면서 이렇게 얼기설기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교감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이크럴에서 나오는 S2, 3, 4에서 나오는 애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 위장관 정도 이 디센딩 콜론과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렉툼, 그리고 블래더, 방광이죠. 그리고 생식기 이런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게 바로 세이크럴에서 나오는 신경들에 해당이 되죠. 얘는 펠빅, 트플랭크닉, 너브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인페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면서 내장 기관으로 이제 뻗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교감신경을 얘기할 때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이제 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세이크럴 쪽에서 나오는 애들은 디센딩 콜론과 그리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레터, 이제 골반 장기들이죠. 유레터는 요관입니다. 요관.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이죠. 그리고 블래더, 방광, 그리고 유레스라, 요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생식기, 제니탈 올관들, 이런 곳으로 향해서 부교감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렉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조금 잠깐 확대를 해보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기가 바로 이제 렉툼에 해당이 되죠. 렉툼이 있고, 렉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배변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조임근이 있게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다 써드려 볼게요. 즉 고창자라고 하죠. 렉툼을. 얘가 이제 수축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밑에 있는 조임근을 속항문 조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수축했던 거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을 해서 막 안 나오게 막 억제를 했던 거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고창자는 수축하게 되고 조임근은 풀어지게 되니까 이제 배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배변을 유도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뇨, 소변을 이제 나오게 하는 배뇨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블래더를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블래더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방광 블래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임근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 방광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증가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임근, 방광 속조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임근의 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막 밀어내고 얘는 이제 풀어지니까 이제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뇨를 유도하는 반응을 하는 게 부교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니탈 올관 중에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발기를 하게 되죠. 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발기를 일으키게 하는 반응도 부교감이 반응을 하게 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요거를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뒤에다 한번 미리 정리를 조금 해놔봤는데요. 자, 부교감 신경은 크레니오 세이크럴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크레니얼 너브 37, 90번에서 출발하는 신경들과 세이크럴 2에서 4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제 부교감 신경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크레니얼 너브 3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뉴클레어스는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어스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크레니얼 너브 3번에서 연접하는 갱글리온은 바로 실리어리 갱글리온입니다. 얘가 홍채와 모양채를 조절을 하게 되면서 동공을 수축시키고 근거리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레니얼 너브 7번 페이셜 너브는 SSN, Superior Salivary Nucleus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얘는 두 개의 분지를 내서 연접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테리고팔라틴 갱글리온,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맨디뷸러 갱글리온. 얘네들은 이제 얼굴에 있는 눈물샘과 침샘 등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니얼 너브 9번은 글로소파링지얼 너브죠. 혀 인두신경이고요. 얘는 인페리어 살리버리 뉴클레어스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오틱 갱글리온에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파로티드 글랜드로 향하게 돼서 역시나 귀밑샘의 침샘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크레니얼 너브 10번 베이거스 너브죠. 얘가 바로 미주신경이고 얘도 역시 이제 출발을 하는 뉴클레어스가 있는데요. 얘는 DMV를 이제 약자로 쓰고요. 도잘 뉴클레어스 오브 베이거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뉴클레어스는 메듈럼 오블렁가타에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얘는 대부분의 내장 기관의
부교감 신경을 담당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장의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심박출량 그리고 BP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폐에서는 기관지를 수축하고 기관지의 분비물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소화기관의 연도운동을 증가시키고 분비, 흡수를 증가시킨다. 즉 소화와 관련된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소화액 분비, 흡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과 쓸개에 작용을 하게 되죠. 부교감 신경은 포도당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담즙 역시 소화액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인슐린을 방출함으로써 포도당의 농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크럼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펠빅 스플랭크닉 너브, 골반 내장 신경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신경을 통해서 나온 애들이 인페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면서 각각의 장기들로 향하게 됩니다.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 그리고 이 골반에 있는 장기들로 향하게 되면서 다양한 부교감 신경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부교감 신경을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